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주목현의 한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선 야당의 이재명이, 이현주, 이런 인간들이 말이죠. 이 장경태, 그 다음에 정청래, 이런 초강성 찐명들이 이번에 이제 포항 영일만 석유 시추 가능성이 충분하다, 생산성이 있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하니까 배가 아파갖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티즌들한테 지금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고 있어요.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이 액트지오라고 하나요? 이 회사의 이제 이 대표이사가 오늘 막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그러니까 금요일 날로 지금까지는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포항 영일만의 석유 경제성이 있다. 그 내용을 설명할 예정으로 있어요. 자, 이거, 민주당, 이것도 정쟁 이슈 삼으려고 지금 아주 기회를 아주 틈틈이 지금 노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국회의장 선거도 야당이 혼자 참석을 해서 강행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지금 이제 상임위원장 배분 가지고 싸움이 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지금 보도를 보니까 7일날 한밤중에 0시에 이 상임위원장 배분을 끝내버리겠다. 예, 그러니까 독식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요런 내부 입장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건 의회 폭거 정도가 아니라요. 이건 뭐 이재명발 쿠데타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반드시 이것도 국민들의 여론, 역풍을 맞도록 우리가 여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 장경태 얘기를 좀 앞에서 조금 했는데,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홍남기 어제 국가재정 규모, 이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국가 채무 비율을 갖다가 절반으로 줄였다. 예. 문재인이가 한마디니까 잘 관리해? 딱 얘기하니까 정말 잘 관리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러니까 이제 숫자를, 예를 들어서 부동산 문제 이런 건 아예 숫자를 다 뜯어 고친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것처럼 숫자가 낮게 나오도록 이 산정 방식까지 뜯어 고친 장본이 홍남기예요. 그래서 자유대한호국단에서 오늘 홍남기를 고발했는데, 홍남기만 고발할 게 아니고 문재인이도 좀 같이 고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가적인 고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이번 시간에요,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겠는데요. 우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 이게 매주, 지금 이제 조희대 사법부 앞에서 도대체 이재명, 조국, 황운하, 이런 인간들 도대체 뭐하고 앉아있느냐? 재판 똑바로 해야지. 이러한 시비가 매주 한 번씩 있는데 오늘 열렸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말이죠. 주로 이제 우리 우파 시민단체 의원들, 그 다음에는 이제 우파 이 유튜버들, 이런 분들이 자동차까지 동원해서 매주 한 번씩 집회 시위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조희대가 도대체 취임해가지고 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건 완전히 탁상 공론은 아니지만 그냥 책상 위에서요, 판사 판결문이나 쓰는 되는 인간인데, 이런 인간을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를 정말 잘못한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인간, 그러니까 본래 이게 대법원장 1순위가 아니었는데, 대법원장 1순위가 그냥 야당에서 난리를 치고 비토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제 핀치 따로 두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야, 이런 인간이 어떻게 대법원장이 됐는지, 그냥 성균관대에서 애들이나 가르치면 학생들이나 가르쳤으면 딱 되는 건데, 요거 아주 잘못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 조희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말이죠,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들께서 모두 흥분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 2달씩이나 말이죠. 2달씩이나 전국을 지금 김정수이가 해외 관광 못해서 뭐 하듯이, 조희대는요, 전국 법원 못 돌아다니면서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예. 전국 법원 돌아다니고 나서 겨우 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판사 수가 부족하구만. 예산이 부족하구만. 재판 지연이 심각하구만. 그러면 그거를 꼭 돌아다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아니, 일개 부장판사 한 명이 그 리스트, 이 사법부 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리스트 한 50여 가지를 쫙 했잖아요.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설령 거기 안 들어가 있어도, 아니, 판사 30년 사람이 돌아다녀야 알겠어요? 시간 낭비, 예산 낭비. 그러니까 김정수이가 세계 각지를 관광 못해서 뭐 하는 것처럼 이 조희대가 딱 그거예요. 그러더니 겨우 한 게 뭡니까? 어젠가 오늘 나온 게 뭐예요? 스마트하게 워크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판사가 지금 아무 데서나 일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지금 주 1회로 돼 있는데 주 2회로 높이겠대요. 이런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앉아있는 게 지금 조희대예요. 그러니까 매주, 저도 뭐 다음 주에는 한번 요 집회
현장에 가서 제가 직접 한번 중계방송을 한번 하고 싶어요. 조이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조이대 같은 인간이 대법원 자고 있어갖고 정말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 그러니까 이재명의 재판 계속 지연되고 있죠. 그러면 이재명 재판이라든가 조국 재판 지연? 아니 법률에 그렇게 돼 있어요.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심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거를 조문대로만 보면 대법원장이 개입해서는 안 되지. 예. 그러면 그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불법이 아닌 범위 안에서. 아니 판사 대법관까지 한 인간이 그거 하나도 몰라요? 아니 그러면 판사들하고 그 담당 이재명하고 조국 재판 담당하는 판사들하고 말만 해도 걸립니까? 듣기만 해도 직접 불러다가 들어도 되잖아요. 방법은 수백 가지 되겠죠. 이거 미치고 환장을 놓으시요. 그러니까 이 우파 유튜버들, 대장동 버스 이런 데서 이거를 중계방송하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말씀을 정말 열불이 나지만 정말 기가 막힌 조이대. 이의 순서 제가 그랬잖아요. 훌륭한 지휘관 완급과 경중을 가려라. 완급도 경중도 못 가리는 인간이 조이대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장경태 맛도 못해요. 장경태 오늘 말이죠. CBS에 나와가지고 오늘 딱 그랬잖아요. 김정숙 특검법 황당하다. 비싼 밥 먹은 게 부패는 아니지 않느냐. 자, 그래서 이 장경태 지금 이제 오늘도 이 문재인이가 조금 전에도 이제 입장을 발표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본래 친명들 민주당은요. 요거 그냥 무슨 뭐 보듯이 지금 이 김정숙 특검법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김정숙 특검법을 자기네가 감싸고 돌면 자기네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하는 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친문들의 비판이 올라가니까 그래도 장경태가 오늘 이 최고위원이잖아요. 장경태가 나가서 CBS에서 이거 비싼 밥 먹었다고 시비하는 거 이거는 부정부패하고 연루된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당에서 굳이 궁서체로 대응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진지하게 궁서체의 약자가요. 이게 이제 의미가 진지하게 이거를 다룰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의혹 제기로 어떤 범죄와 범죄 혐의와 물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내식 이 비용이 많다. 이것은 그 타고 간 그러니까 수행원들 이 머릿수로다가 기내식 밥값을 나누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 이렇게 추측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여기다가 갖다 빗대서 또 비판하고 있어요. 명품백을 선물 받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 그래서 김정숙은 대응하지 않는 이유를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은 왜 해야 되는지를 또 요거를 꺼내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특검법을 윤석열 의원이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정말 국민의힘은 전략이 없다. 요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혹은 민주당 정권의 여러 여사 혹은 여사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이 만약에 비리나 부패에 연루되어 있다면 지금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가만히 뒀겠느냐. 그래서 이 장경태가 아주 교활한 인간이에요. 자, 이 김정숙이를 거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거를 설명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해야 되는 이유, 검찰이 또 지금 이제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이유, 이런 것들을 은근슬쩍 부과시키고 있는 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아주 교활한 인간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말이죠. 또 하나 지금 이 장경태가 하고 있는 발언 중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이원석 검찰총장이 손발이 다 딸렸다. 그러면서 말이죠. 다 딸렸는데 왜냐면 지금 김건희 여사 이제 소환하겠다는 입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예외도 성역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인사이동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연결시키면서 지금 이원석 총장은 그냥 바다 위에 떠 있는 돛단대 같은 존재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검찰은 이 총장을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모실 수 있다. 그리고 김 여사를 한 번도 소환조차 못하면 검찰을 누가 신뢰하겠느냐.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이제 검찰청 해체로 가고 있다는 것도 아주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수사 기득권을 가진 국가기관이 재편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지 않아도 지금 검찰 내부에서 이원석이가 말이죠. 지금 김건희 여사 수사를 대놓고 얘기하는 거 불만이 많은데 여기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이 장경태입니다. 그래서 이 장경태의 교활한 이러한 이 발언 뒷배가 누구겠어요? 뻔한 거죠. 이재명인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재명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지금 이제 토요일 날 새벽에, 토요일 날 한밤중에 지금 이제 이 상임위원장 배치를 끝내겠다. 단독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채널 A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채널 A가. 자, 그래서 왜 그러느냐. 지금 72시간 이내에, 자, 이제 중간에 현충일이 있지만요. 72시간 이내에 지금 이제 이거를 마쳐야 된대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본회의가 이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로부터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면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국회법상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법이 정한 7일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달라. 유고인 씨가 그렇게 입장을 밝혔고, 자,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래서 토요일 7일 한밤중에 열자.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비공개 오늘 의총에서 이 중진 의원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말도 안 돼. 여야가 합의해야지 이건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잖아. 반대 의견을 내놓고,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내 지도부에서 슬쩍 물러서가지고, 이렇게 이제 7일날 한밤중에 처리한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안에 불과한 것이고, 국회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 한 발 물어뜨리고 있는데, 지금 중진들의 반발이 마땅치가 않다. 만만치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민주당은요,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왜냐하면 과방위는 언론, 독점. 그 다음에 법사위는 상원이니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위는 대통령실 견제해야 되니까, 요 세 개는 자기네가 반드시 먹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센 게 법사위잖아요. 법사위에는 지금 현재, 전에 이제 김진표 의장한테 개새끼라고 욕을 한 김승원이가 간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초강경파들이 전부 포진해 있다. 그래서 박지원, 정청래, 소용교, 그 다음에 재선의 김용민, 그 다음에 장경태, 이런 사람들이 포진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장동 변호사들이 싹 다 거기에 포진해 있어요. 박균태, 그 다음에 정진상 변호했던 이건태, 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이런 인간들이 쫙 있어가지고요. 특검법을 밀어붙일 준비를 다 끝내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지금 이제 이재명이 지금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이제 지지율도 빠지고 김여사 특검론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에 물타기 하려고 지금 이제 동해안에 그러니까 울산 앞바다에 수교가 들어가 있다. 수교가 매장돼 있다. 이렇게 지금 공갈 협벼치는 건 아니냐. 요게 민당식 인식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느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지 모른다. 석유 탐사를 놓고 성공률이 20%라고 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80%는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면서요. 현재 5개를 시추하는데 5천 원이 든다고 하는데 엑스포에 들어간 돈과 비슷하게 쓰이고 있다. 성공하길 바라지만 그 과정에서 예산 낭비 요소가 없는지 불필요하게 과도한 국민 기대를 자극해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같은 충격이 발생하도록 신중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정청래는요. 윤 대통령의 공헌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으면 좋겠다만 제2의 부산 엑스포 참패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성공 가능성은 대통령 주류가 비슷한 20% 정도이고 박정희 정권 때 한번 우려먹은 아이템이라 혹시 지지율 방어 땜빵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많다. 그러면서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열어서 현안 질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해서 벌써 이제 짝짝 힘을 빼놓고 난리를 치고 있고요. 이현주도 또 한마디 하고 있어요. 이현주가 빠질 리가 없죠. 자, 뭐라고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요. 시대착오적인 산유국 코미디나 벌이는 수준 낮은 이가 이 대통령이라니 부끄럽기 짝이 없다. 자,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현주는요. 사우디 국영기업이었던 아람코의 한국합작회사인 SOE 법무총괄 상무를 역임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인간이에요. 자, 그러면서 지금은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데 과거 중화기계공업 시대에는 그 역할을 한 게 석유와 철강이었다. 우리나라는 그 원료가 되는 지하자원은 나지 않았지만은 석유와 석유화학 제품, 철강을 세계에서 최고의 품질로 가성비 높게 생산해서 최고 수준의 이윤을 남기며 수출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이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이 와중에 뭐라 그럴까요? 이런 석유 얘기를 한 거, 이거 국면 전환용인지 모르겠지만은 시대착오적 산유국 코미디나 버리는 수준 낮은 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니 부끄럽기 짝이 없다. 아직 가능성 뿐인데 왜 그걸 대통령이 나서서 난리를 치고 국가가 국민 열쇠로 시추까지 하는가?
아니, 그럼 국가가 시초하지 민간 기업이 시초하라고 그래? 이거 XX예요. 이것도.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국민들을 오일 쇼크로 시초이고 정보가 차단된 1970년 수준으로 취급하나? 그러면서요. 정부가 국민 열세를 투입해서 국정 에너지를 낭비한 일은 결코 아니다. 차라리 정하고 싶으면 국내에서 투자자 찾아서 하든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참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오늘이요. 이 01만 유전 매장을 예측한 미 액트지오의 대표, 인 피토르 아르레 대표가 공항에 오늘 인천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일 날 세종청사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지금 이제 이 생산성이 있다. 요거를 밝힐 예정으로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방한 목적과 관련해서도 한국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돼서 방한을 결정했고 이번 프로젝트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께 더 나은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직접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동해가 심해 가스전의 경제성은 매우 높다. 그러면서요. 한국 석유공사의 비밀 유지 협약 때문에 자세히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석유공사로부터 조사된 광구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의뢰받았는데 우리가 검토한 것은 이전에 깊이 있게 분석된 적이 없고 새로운 자료를 열이다. 그러면서 곧 이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정보를 드리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요. 이 이제 액트지오 회사는 조그만 회사는 맞아요. 자, 그런데 이 아브레우 대표는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기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말이죠. 특히 김어준이가 이게 사고를 치고 있어요. 이 가짜뉴스를 아주 김어준이가 이 액트지오사의 주소 사진을 보여주면서요. 주택에서 개인이 사업자 내고 사업하는 것 같다. 국정조사 해봐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요. 직원이 3명뿐인 유령 회사다. 가정집이 세계 최고 수준 회사 이렇게 비아냥하는 글을 올려놓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런 인간이 참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김어준이 이런 인간들이 말이죠. 좌파 선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홍남기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이미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린 대로 국가 부채 규모, 전망치, 장기 전망치를 사기쳐서 내놨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걸려 들어가지고 결국은 우리 우파 시민단체가 고발 조치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죠? 자, 이 전망치가 말이죠. 이 문재인 정부 때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전망치가 2060년대 148.2가 돼야 되는데 이게 감사원이 추정한 추계치예요. 그런데 이거를 81.1%로 절반으로 줄여버렸어요. 자, 그래서 자기네가 이 돈을 막 푸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하자면 이게 통계 농단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우파 시민단체, 여기에서 이 홍남기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거 당연히 밝혀야 되겠죠. 돈 뿌리려고 말이죠. 국가 부채 금융을 이렇게까지 조작하는 이 정권,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정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요, 2060년도 예산 채무 비율이 기재부가 맨 처음에 할 적에는요, 이게 거의 300%까지 육박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해가지고 153% 정도로 낮췄어요. 그런데 그거를 또 수정해갖고 64.5에서 81.1. 그러니까 최초 2020년도 6월에 최초 산정했을 때는 298. 두 번째 조사하니까 153에서 153.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64.5에서 81.1로 고친 거. 요거 제대로 걸려드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문재인까지도 전부 다 고발해라. 왜냐하면 문재인이가 있는 데서 보고하고 문재인이가 그 자리에서 사고 나지 않게 관리 잘해.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월성 원전 이거 폐쇄될 때 그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조작을 한 거예요. 월성 원전도 그거 언제 문 닫나요? 딱 한마디 하니까 산업부 장관이 일사분란하게 아예 폐쇄 조치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고 나지 않게 관리 잘해. 딱 그러니까 일사분란하게 통계 조작. 이게 문재인식 무능한 국정 운영의 현주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